남북 관계. 뭔가 시원하게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그 참 어렵다 그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고 연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남북 관계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인제대 통일학부의 진유강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북한이 또 미사일 2발을 동해상에 발사를 했습니다. 네. 지난 25일인데 학자로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분석해 주실까요? 의도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그 의도 이전에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북한에게 대한 그 미사일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재는 그 순항 미사일은 아니고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미사일에 대한 제재인데 트럼프 정부 때는 단거리 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는 제재 대상이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영화 제목처럼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리는 예.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아마 이번 주말에 있을 한미일 안보 대화가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저희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이제 워싱턴으로 곧 가고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과 또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끝나자마자 그 즈음에 우리 외교부 장관은 또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예. 조만간에 미국의 대북 정책의 윤곽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는 시기적으로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안 그래도 국무부에서 인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북한의 뭐 인권이 정말 처참하다, 월스트, 최악이다, 뭐 이러면서 물론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보고서에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 중국은 당연히 뭐 인권의 사각지대다,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이것만 본다면은 갈수록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는 이제 동맹에 대한 중시도 얘기하지만 그 민주주의와 인권,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평등, 그다음에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가지고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권 문제가 미국에게 적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중국을 비롯한 이런 세력들과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서 북미 관계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렇게 순탄하게 풀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로 조금 돌아와가지고 대북 전단 금지법이 본격 시행이 됐는데 뭐 우리 이 시간 통해서 교수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지만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지요. 예, 아마 지난 12월에 국회에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렇게 아마 검색하시면 못 찾을 겁니다. 네네. 이게 원래는 남북관계 발전법의 일부 개정을 한 건데 중요한 요지는 2가지 정도가 개정이 됐는데 하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적극적인 대북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 없고요. 이 대북 전단 금지법 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크게 얘기하면은 무엇이 전단으로 규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단은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즉 전단이 모든 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전단이든 영상이든 뭐 USB든 뭐 여러 가지 라디오든 북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휴전선 일대가 워낙 민감하고 북한이 대포를 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 지역 예. 주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통일부의 승인을 얻은 것만 보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고 그러나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서 보낼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많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도 네.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부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고 그러나 지역 주민들 즉 휴전선 일대 주민들은 매우 반색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통일부가 어제 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 담화와 관련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는데 남북 관계가 좀 경색이 되는데 이제 북한도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어느 정도인지요? 예, 북한이 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 한 가정당 월 수입을 우리 돈으로 한 4, 50만 원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반토막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도 어렵지만 북한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식량 사정도 그렇다 보니까 약자들
경제적인 빈곤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북한의 식량 지수가 매우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인도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하고 비슷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그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담화를 발표했는데 네. 이번 담화는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한 건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다 보게 되겠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해외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대통령이 서해의 날 지난 3월 26일이었죠. 네.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대화나 국제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에 대해서 김여정 그 부부장이 좀 노골적인 표현, 미국을 너무 대변하는 거 아니냐. 전 앵무새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무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리 그 담하지만 예? 앵무새가 뭡니까? 아니 사실 2년 전 8월에는 북한 조평통이 더 심한 표현도 썼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이, 북한이 이제 말은 아주 말폭탄은 잘 만드는 그런 능력이 좀 있죠. 참 적응 안 아니. 됩니다, 진짜. 아니 네. 말폭탄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같이 만나고 했을 때는 그렇게 세상 좋게 하지만 그러니까. 왜 자꾸 말을 이래 하노 이래 생각할 수 있다니까. 북한이 제일 그 경악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주 열흘 전에 끝났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격앙된 분위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2년 전에 8월 달에 북한 조평통이 그렇게 심한 말을 했던 이유도 당시 100여 차례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모아서 이제 비난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군사훈련, 즉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최고도로 말폭탄을 쏟아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제 곁들여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직접 안 만나겠다. 뭐 대놓고 얘기를 네네. 했다고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탑다운 방식에서 마름업 해가지고 이제 실무진 만나가지고 옛날에 이전으로 다 돌아간 것 같아요. 모든 네. 방식들이. 그럼 이제 경색된 남북 관계가 이제는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별로 이렇게 낙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예측도 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과거 오바마가 민주당 정부일 때 전략적 인내라는 걸 표명을 했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북한하고 아무것도 안 했죠. 인내만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다를 것이다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대화는 하되 그냥 인내할 것이다. 즉 대화는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밑바닥에서 대화에서 올라간다는 게 미국과 북한이 서로 패턴이 굉장히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네. 대화 방식이 다른데 과연 밑에서 무엇을 합의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세계 질서가 중국을 압박하는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본의 입김이 강화되고 있다고 본다면 일본은 북미 대화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되는 것들이 일본 보수 정부가 볼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군데 지금 지뢰밭이 산 넘어 산에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뢰밭을 우리가 잘 피해야 되는데 곧 이제 4월 15일 태양절이다 아닙니까? 예. 김일성 생일이죠. 예, 네. 이때 또 혹시 추가 도발 같은 게 있을까 봐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뭐 미사일 실험이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3월, 4월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4월 14일 태양절 전야제 때 그때 네. 이제 순항 미사일 실험이 있었는데 물론 순항 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만 지금 북한이 그동안 2019, 2020년 동안 발사했던 것 중에 2019년 가을에는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 SLBM을 실험한 적도 있어요. 그걸 트럼프 정부는 이제 별거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만 예, 예. 사실 SLBM은 전략 무기에 가깝거든요. 예, 예. 지금까지 이제 저강도 도발로 나오다가 미국의 반발을 보면서 조금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단거리냐 중거리냐 여기 탄도에 뭘 실었느냐 방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건 제재 대상이다 아니다 이게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이제 쐈다 하면은 제재 대상이다. 미 정부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글쎄요. 남북 관계가 점점 풀어낼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 국제연합, 네. 유엔의 결의에 대해서 국가마다 해석이 달라지면은 굉장한 위험 신호거든요. 과거의 역사가 그랬듯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에 따라서 동북아는 굉장히 위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말에 열리는 한미일 안보 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메를